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이제는 진짜 한 푼이 아깝다. 예전엔 장을 보면서도, 병원비를 내면서도, 그래, 이 정도야 괜찮지 하며 넘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작은 지출에도 마음이 한 번씩 흔들립니다. 그만큼 시간도, 체력도, 돈도 더 소중해진 나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아껴 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너무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도 없는데, 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162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갑자기 바뀔까? 하지만 문서를 한 줄씩 읽어내려가면서 서서히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건 과장된 겁주기가 아니라 올해 7월 발표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적힌 아주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일이 바로 2026년 1월 1일입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란 게 우리가 밥 몇 번 먹고 병원 한 번 다녀오고 아이들 생일 지나고 나면 금방 사라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우리 노후의 한 축을 흔들어 버릴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우리는 나름의 작은 위로들을 얻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면제되고 박물관 할인도 받고 그래도 나이 들어 좋은 것도 있구나 싶은 혜택들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노후를 지켜주는 금융 혜택은 이제 나이만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방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고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같은 분들입니다. 내가 기초연금을 받는지, 내 소득이 얼마인지, 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절세 혜택이 있음과 없음으로 갈리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넣어 3년 동안 15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할 때 지금은 세금을 0원 냅니다. 그런데 세제도 아래에서는 무려 162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칫하면 내가 벌어놓은 이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서 빠져나오겠습니까? 바로 우리 생활비, 식비, 병원비, 교통비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결국 우리 자신뿐입니다. 정부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먼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움직여야만 그 혜택을 평생 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올해 안에만 가입하면 앞으로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흘려보낼 뻔한 골든타임을 다시 붙잡아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천천히 하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될 이야기. 2026년부터 사라지는 두 가지 절세 혜택, 그 진짜 모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왜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변화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혹시 이름만 들어보시고 정확히는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알게 되신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 제도는 시니어에게는 거의 황금 열쇠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혜택이 또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을 넣어두면 그 돈이 어디 주식처럼 위험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예적금, 채권형 상품 등에 들어가 조금씩이라도 이자를 만들어줬습니다. 3년 동안 150만 원의 이자가 생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금융상품이라면 그중 15.4%를 세금으로 뺍니다. 따져보면 162만 원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그 162만 원을 전부 여러분 손에 그대로 남겨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15.4%를 세금으로 내는데 65세 이상은 0원. 이 얼마나 고마운 제도였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마운 제도가 이제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게 됩니다. 2026년부터는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는 65세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열리던 문이 앞으로는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좁은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기초연금 받으니까 괜찮겠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조금이라도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과세 종합저축의 문은 여러분에게도 닫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가입만 해두면 내년부터 규정이 어떻게 바뀌든 여러분의 통장은 계속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 해야지. 내일 하지 뭐. 그러다가 연말이 훅 지나갑니다. 12월이 되면 은행은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몰려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그때 가서 서두르다 보면 정작 중요한 선택을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바로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지금은 어떤 소득이 있든 어떤 재산이 있든 모두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신분증만 들고 가면 은행 직원이 바로 가입해 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장 5천만 원 한도를 채워두는 것, 그리고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기간 동안은 세금 혜택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3년, 5년. 가능한 한 오래 설정하면 그만큼 이득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잃고, 알지 못하면 새 나가는 게 돈입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모르면 새고, 알면 지키고, 그 차이가 몇 년 뒤에 아주 크게 드러날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랍니다.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조용히 사라지는 두 번째 방패. 위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두 번째 변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영향을 크게 받게 될 부분입니다. 바로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동네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갈 때면 은행보다 조금 더 친근하고 직원들도 오래 봐서 얼굴이 익숙하고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진짜 이유는 그 정 때문만은 아니었죠. 사실은 이율과 절세 혜택, 이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상호금융에서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예금에 대해 세금을 사실상 거의 내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생기면 일반 은행에서는 15.4%를 떼어가지만 상호금융에서는
단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냈습니다. 말이 1.4%지 숫자로 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거의 10분의 1, 시니어에게 이보다 좋은 혜택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튼튼히 하기 위해 상호금융을 이용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아주 깊게 들어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겠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총급여가 5천만 원 초과,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초과인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는 지금까지의 1.4%가 아니라 5%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2027년부터는 이 세율이 무려 9%까지 올라갑니다. 1.4%에서 9%, 6배가 넘습니다. 이쯤 되면 상호금융의 매력은 반 정도 사라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소득이 없어서 괜찮겠지. 이렇게 쉽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에는 연금, 임대소득, 이자, 배당, 기타 잡소득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는 경우가 어르신들 중에서 정말 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쓰이는 건 이겁니다. 세율이 올라가는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처럼 큰 뉴스가 나오지도 않고 신문 첫 페이지에 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문서 몇 줄이 바뀌고 그 결과는 우리가 통장을 볼 때야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여기에도 골든타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 규정이 바뀌긴 하지만 올해 안에 가입한 장기 상품은 기존의 1.4%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지금 가입만 해두면 세율이 오르는 2026년 이후에도 여러분의 계좌는 계속 과거의 혜택을 이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는 직접 계산해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1.4%와 9%라면 수십만 원이 더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것도 나이 들수록 더 아까운 우리의 현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분들 중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퇴직했지만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번 변화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알고 준비한 사람은 지키고 모르고 넘긴 사람은 잃는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소중한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올해 안에 꼭 해야 할 마지막 준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도, 상호금융 비과세도 누구나 알고 있었던 혜택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하나둘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조금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챙기지? 나는 늦은 건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그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마지막 준비 체크리스트를 차분히 하나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 지금 가입하기. 올해가 지나면 65세라는 나이만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소중한 혜택이 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개설만 하면 평생 비과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있든, 어떤 재산이 있든, 지금은 단지 나이 하나만으로 열리는 문입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됩니다.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일을 우리가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내일 아침에 은행 문 열리면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이것 하나로 몇 년 뒤에 결과가 바뀝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한도까지 채우기. 비과세 종합저축은 5천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이 모두 비과세입니다. 이 말은 곧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5천만 원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 그 자체입니다. 들어놓기만 하면 나중에 천천히 돈을 넣고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만기를 꼭 길게 설정하기. 많은 분들이 가입은 하면서 만기를 1년으로 짧게 설정합니다. 그러면 혜택을 오래 누릴 수 없습니다. 만기는 3년, 5년, 10년처럼 최대한 길게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가입해둔 기간 동안은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세제는 바뀌어도 이미 열어둔 계좌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자 계산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시간 설정입니다. 네 번째, 상호금융 장기 예적금 가입하기. 2026년 이후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세율이 1.4%에서 5%, 그리고 2027년엔 9%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올해 가입한 상품은 과거 세율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기라는 단어입니다. 1년짜리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3년, 5년짜리로 가입해야 미래의 세율 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절세 상품도 함께 검토하기. 비과세 종합저축과 상호금융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ISA, 연금저축, IRP 같은 계좌들도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순간이 참 많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런 후회를 막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세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누군가는 미리 알고 준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누군가는 모르고 넘겨서 평생 더 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련을 겪어왔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번 변화도 그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 이상 준비를 마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런 정보가 주는 무게는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은 이 내용이 앞으로 몇 년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큰 행운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경우보다 알고 했던 작은 준비 하나가 오래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도 정확히 그런 종류의 준비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든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이든 이 제도들은 화려하게 홍보된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누군가 친절히 알려주는 일도 드물었죠. 그저 조용히 곁에 있었고 우리를 대신해 세금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패가 이제 하나둘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2026년부터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움직이는 것.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뭘 이제 와서. 나도 한때는 이런저런 걸 해보려고 했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은 절대 늦은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겪어왔고, 무엇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지켜주고 있는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손을 내밀어야 그 문이 열리고 길이 이어집니다. 올해가 지나면 다시는 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도, 상호금융 비과세도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도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쉽게 주었던 혜택은 언제든 사라지고, 사라진 혜택은 절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다음 주도 아닙니다. 가능하면 오늘, 최소한 이번 주 안에 움직이십시오. 은행에 가서 비과세 종합저축 개설하시고, 상호금융 장기 적금도 하나 들어두시고, 혹시 ISA나 연금저축 같은 다른 절세 상품이 있는지도 직원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몇 년 뒤 여러분의 삶을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혼자 알고 계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노후의 길은 혼자 걷는 길 같지만 누군가와 정보를 나누고 함께 준비하면 훨씬 더 든든해집니다. 혹시 주변에 나도 이거 모르고 있었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께 이 영상을 한번 보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그분의 몇 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단단해지고 더 안전해지는데 이 영상이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